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이 차트에서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의 의미와 인기 비결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은석 음악평론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 정확히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까 기사에서도 소개하셨다시피 한국 출신 가수가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싸이 같은 경우 이제 싱글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었는데 1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죠.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또 예. 역시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어 앨범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싱글 차트 1위까지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라간 건데 이게 사실 싱글보다 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앨범 차트 1위가. 예. 그래서 사실상 싱글 차트 1위하고 앨범 차트 정상을 정복했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벨기에 뮤지션이 이제 1960년대에 기록했던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없는데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죠. 그리고 일본 뮤지션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큐 사카모토라는 가수가 이제 싱글 차트 1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차트에서는 27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그 한 곡의 노래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노래들이 이제 집적된 하나의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앨범 차트 1위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요 앨범들은 빌보드 차트에서 월드뮤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작은 의미입니다만은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은 월드뮤직으로 분류된 앨범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또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빌보드 201위에 오른 건데요. 네. 빌보드 차트에는 어떤 차트들이 있고 또 그중에 빌보드 200은 어느 정도 중요한 차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빌보드에는 차트가 1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소개해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20개 정도의 차트가 지역별, 장르별, 국가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예. 크게 보면은 싱글과 앨범 차트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은 그러니까 결국 노래의 인기를 가늠하는 예. 척도고 예. 앨범은 그 노래들이 담긴 작품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핫백 차트. 이것은 싱글, 모든 싱글을 평가하는 차트고요. 예. 그리고 빌보드 200이라고 불리는 앨범 차트. 이게 이제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한 앨범인데 결국 빌보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 두 개가 핫백과 빌보드 200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방탄소년단은 가장 중요한 차트 가운데 하나의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방탄소년단의 역대 빌보드 차트 기록은 어떻게 됐었죠? 일단 방탄소년단이 정규 앨범 3장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편집 앨범 3장을 차트에 올렸었는데요. 예. 이 성적이 계속적으로 향상돼 왔어요.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을 때는 107위까지 올랐던 게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다음번에 2006년 10월에 26위까지 올라갔었고,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7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 가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그리고 네. 요번에 1위로 발매와 동시에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예. 네, 상승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대로라면 싸이가 세운 핫백 차트 2위의 기록도 깰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의 그 빌보드 차트 기록은 다 앨범 차트 기록이었거든요. 예. 방탄소년단이 이제 싱글로는 2번 이 핫백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 10월과 12월이었는데 각각 67위, 28위까지 올라갔던 게 최고 기록입니다. 예. 싱글 DNA하고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이 각각 그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 싱글로서 이제 그 탑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최근에 그 빌보드 차트의 집계 방식을 보면은
유튜브나 다운로드 같은 횟수까지 집계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번 앨범에 대한 관심 정도로 볼 때 뭐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예. 탑 10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가 어떤 앨범인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그리고 앨범 타이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랑의 시련 혹은 상처 이런 것들을 노래한 컨셉트 앨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컬 파트는 이 흑인 음악, 그러니까 소울이나 랩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사운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EDM 계열을 굉장히 적절히 잘 조합을 하고 있죠. 예. 잘 만든 앨범이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제 앨범 제작에 참여하는 정도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 향후에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인기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과거에 비해서 예. 전 세계의 음악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의 이제 문화적인 현상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뮤지션들에게도 굉장히 미국이라는 시장에 접근하는 용이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의 집계 방식 변경도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뮤지션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예.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취합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빌보드가 1991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전까지는 가수의 지명도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입견으로 차트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선입견으로 작용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실제로 판매된 양, 다운로드된 양만 가지고 집계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기회가 또 높아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이 집계되는 인기도 역시 차트에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비미국인 가수들에게 굉장히 이제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네, 그런 그렇군요. 측면을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앨범 차트 1위까지 차지하면서 이제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이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 또 빌보드 200 1위를 하고 싶다면서 그래미 어워즈도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미 어워즈 진출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게 좀 얼마든지 차트 1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래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치화하기 힘든 음악적인 평가라는 게 더해집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 레코딩 아카데미,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미의 수상자는 이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이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이저 레이블이에요. 예. 그래서 네. 메이저 레이블들이 직접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계산까지 가미가 된다라는 점. 하지만 바로 올해 있었던 2018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사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 레이블 소속의 뮤지션들이 그래미 어워드 전체 수상자의 약 40% 정도를 차지했다는 건데요. 이건 전례가 없는 수치였거든요. 예. 근데 또 이 자료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미미한 이 서브 장르 부문에서 수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팝 혹은 락, 힙합처럼 이제 대중음악 전체의 주를 형성하고 있는 장르에서는 여전히 이제 인디 레이블로서는 수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 이제 인디 락 밴드가 앨범 오브 더 이어 올해 앨범상을 수상한 전력도 있고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가능성 자체는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석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